새로운 우주 시대가 찾아왔다. 세계 최고 부자들의 우주 진출을 시작으로 우주 산업의 시장성을 알아본 기업들의 돈이 우주로 쏟아지고 있다. 2040년에는 약 1조 달러가 넘는 규모가 될 것이다라고 하고, 누리호의 성공적인 개발로 우주의 길을 연 대한민국 역시 우주 진출 속도를 높이고 있는 상황. 민간 기업들이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 수많은 기업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치열한 전쟁터에서 우리 기업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 우주에서 부를 창출할 새로운 전략은 무엇일까? 우주에서 불을 거머쥘 방법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최근 온라인에서 떠오른 영상. 현지 시간 지난 2월 22일 미국 항공우주국 나사가 공개한 화성의 바람소리다. 이와 함께 나사는 탐사 로버 퍼서비어런스가 화성에 안착하는 생생한 영상을 공개하며 인류의 우주 진출 가능성을 높였다. You know, we've had cameras many times, or sight, I suppose, but we've never really heard our environment on Mars. We take the responsibility to put together a compelling cache of samples that is worthy of return to Earth. 깊은 우주의 신비를 밝히며 항공우주 기술의 선두를 독주하던 나사. 하지만 나사의 움직임이 변하고 있다. 그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이곳의 발사대. 아폴로, 아틀란티스호를 발사하며 우주과학의 심장과 같은 곳이었으나 지금은 우주선 발사를 중단하고 한 민간 우주업체에 발사대를 임대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니, 한국분으로서 우주 개발을 선도하는 미국 나사의 홍보 대사를 하고 계신다니. 나사 홍보단에서 활동하는 유일한 한국인이자 하버드대 입학사정관인 폴륜 교수를 통해 그 해답을 들을 수 있었다. 이렇게 민간 기업을 나사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이유가 뭘까요? 어떤 긍정적인 이익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이거는 나사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의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예컨대 미국 정부는 2차 세계대전 이후 항공산업을 많이 키웠습니다. 지금 현재 항공산업은 미국 경제의 한 10%가 되는데 바로 유사한 방법으로 정부의 도움하에 이런 큰 경제권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래서 지금 미국 정부는 우주 역시 큰 경제권의 도약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사는 그런 여러 사기 업체들을 의도적으로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업들이 성장해서 자체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 케네디 스페이스한테서도 발사체를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도움도 주고 있습니다. 우주 산업 지원을 통해 경제를 성장시키는 미국의 정책은 유효했다. 민간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로 로켓 재활용 기술과 같은 새로운 우주 기술의 개발이 이어졌고, 획기적인 우주 개발 비용 절감은 우주 산업에 접근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을 넓혔다. 한 민간 업체는 새로운 달 착륙선을 공개하며 달 여행의 시작을 알렸고, 지상 90km 상공에서 지구를 보며 즐기는 우주여행 상품을 만들며 민간인 우주여행 시대의 서막을 열었다. 항공기를 한 대 수출을 하게 되면 승용차 500대의 수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조사 결과가 있고요. 우주 산업의 경우에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을 것이냐라고 한다면 항공기의 약 10배 정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예측들을 다수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한 투자은행 또한 글로벌 민간우주 산업 시장의 규모가 크게 성장할 것으로 전망했다. 올드스페이스하고 뉴스페이스 차이는 우주를 하나의 경제의 어떤 모멘텀으로 보느냐 안 보느냐의 차이입니다. 그전에는 이제 우주하면은 정부가 막대한 예산을 투입을 하고 고비용이 들어가고 그렇지만 이제 그것이 이제 민간의 어떤 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상대적으로 이제 영향이 이제 적었던 거죠. 근데 지금 이제 민간의 중심이 된 뉴스페이스에서는 그것이 하나의 경제 한 축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민간 기업의 우주 산업 참여는 나사의 우주 연구에도 도움이 되고 있다. 나사는 예산을 모두 보다 먼 심우주에 집중했고 최근 목성의 위성 유로파에서 얼음층과 바다의 존재를 확인하며 우주 생명체의 가능성을 찾아가고 있다. 반면 민간 기업을 통해 지구와 상대적으로 가까운 달과 같은 곳에 운송 및 관광 산업을 맡기며 우주 산업의 판을 키우고 있다. 이제 민간 기업이 효율적인 우주 기술을 개발하고 경제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뉴스페이스 시대가 열린 것이다. 그러니까 민간 기업이 참여를 하게 되면 사실은 공공 부분에서 시도하지 못하는 다양한 혁신적인 기술들을 접목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스페이스X가 화성 이주선 SN이라고 얘기하는 시제품을 8호, 9호, 10호, 11호 연속해서 4번의 발사 시도에서 폭발 사고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민간 기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위험을 감수할 수 있는 도전 정신이 뒷받침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후발주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빠른 기술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뉴스페이스 시대에 우리의 우주 산업은 어떻게 해야 빠른 성장을 이루며 성공할 수 있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 찾아간 이곳. 우리나라 위성의 역사를 함께한 곳이다. 컴퓨터 배경화면이 멋지시네요. 여기서도 카메라를 들고 계시네요. 오늘 해상도 설명해 주신다고. 우리 항우연회원에서 이제 다목적 1호, 아리랑 1호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이 탑재체만 쭉 맡아왔는데요. 우리나라는 1990년대 중반 국내 최초 다목적 실용 위성인 아리랑 1호를 발사하며 국가 주도의 위성 개발을 시작했으나 연구 개발의 노력으로 세계 6, 7위권의 인공위성 기술력을 확보했다. 아리랑 위성 1호의 그 카메라 이름은 EOC였어요. 그건 이제 미국의 위성 5m짜리 카메라를 우리한테 하나 더 만들어주면서 우리한테 기술 교육을 해줬어요. 그래서 근데 우리나라는 685km 조금 더 높이 떴거든요. 그래서 이제 6.6m 해상도가 됐고요. 흑백 채널 하나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보시다시피 이런 정도의 해상도였고요. 근데 이것도 그 만만한 게 아닌 게 100m 바깥에서 0.9mm를 보는 거예요. 예, 어마어마한 기술입니다, 이것도. 예. 위성 제작 기술이 전무해 미국의 기술 지원으로 추진했던 아리랑 위성 1호를 시작으로 현재 5호까지 운용 중인 한국은 고해상도 위성 보유국의 지위를 확보했을 뿐만 아니라 영상 레이더 성능을 향상시킨 6호와 초정밀 광학 및 적외선 센서를 탑재한 7호 발사를 앞두고 있다. 와, 이거는 진짜 대단한 도약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우리가 미세한 작은 점까지도 다 보이죠. 지금 저희가 50cm 카메라, 55cm의 해상도가 올라가서 돌고 있고, 그리고 지금 개발한 게 30cm의 해상도거든요. 그러니까 5m에서 30cm로 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지금 현재 수준은 세계에 버금가는 수준. 그렇죠. 지금 이제 미국이 30cm의 해상도를 이제 상업적으로 팔고 있거든요. 영상을. 예, 우리도 이제 조금 있으면은 한 1, 2년 안에 그런 영상을 국민들께 제공해 드릴 겁니다. 빠르게 성장한 위성 기술. 그 기술을 바탕으로 후발주자가 아닌 세계 최초로 도전하는 것이 있다.
민관연 합동 기술로 만드는 나노 위성 도요셋이 그것이다. 예, 그 도요셋 지금 비행 모델 조립 중에 있습니다. 이 제일 큰 부품이 이 추력기 부품인데요. 사실 그 큐브위성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게 부피가 굉장히 추력기가 크기 때문에 잘 안 넣는 게 보통이거든요. 근데 저 임무에는 이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렇게 추력기 부품이 들어가고요. 1톤이 넘는 대형 위성에 비교하면 도요셋은 10kg 이하의 위성으로 작고 가볍지만 우주에서의 임무는 결코 작지 않다. 도요셋의 임무 중에 하나가 편대비행이거든요. 잠깐 분사를 해서 실제로 위성 간의 거리를 변화시키는 데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길면은 뭐 도요셋은 소형 추력기를 이용해 일렬 또는 나란히 비행할 수 있다. 이 정도 추력을 이걸 연료를 다 쓰게 되면은 위성이 어느 정도까지 가속이 되냐면은 50m/s 정도 가속이 돼요. 1초에 50m 정도 나가는데 시속으로 따지면은 한 200km 정도 되는 거죠. 4기로 구성된 도요셋은 나노 위성으로는 세계 최초로 편대 비행에 도전하는데 단일 위성으로는 할 수 없는 관측을 위해서다. 위성은 계속 우주에 돌기 때문에 한 지점에서의 시간적인 변화를 관측하기가 어려워요. 똑같은 위성이 여러 대를 한 지점을 통과한다면은 우리가 시간적인 변화를 관측할 수 있겠죠. 반대로 편대를 이용해서 또 여러 개를 한다면은 공간적인 그런 변화도 같은 시간에 위성이 다른 위치에 있으니까 역시 우리가 관측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세계 최초를 위해 개발 중인 도요셋에는 특별한 측정 장비가 탑재된다. 탑재체 중에 하나인 그 자력계를 테스트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게 뉴 메탈 챔버라고 해서 지구의 자기장을 차단해주는 그러한 챔버인데요. 보시면 이 안에 우리 도요셋의 그 과학 탑재체가 실려 있고요. 도요셋은 3중으로 이루어진 차폐막 안에서 자기장의 작은 변화를 감지해낸다. 이제 이게 자기장이 변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여기가 측정할 수 있는 게 1나노 정도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아주 미세한 자기장을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주에 흐르는 자기장이나 플라즈마와 같은 에너지의 흐름은 곧 우주의 날씨라고 할 수 있다. 우주 날씨 변화는 위성 통신 교란과 위성 항법 시스템의 오차, 전력망 손상 등 생활에 막대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도요셋으로 정확한 메커니즘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나사와 함께 우주 날씨 관측을 시행해왔다. 이게 정보는 사실은 그 초소형 위성, 큐브 위성 분야에서는 아직까지도 뭐 미국이라고 해서 뭐 뾰족하게 뭐 아주 많이 발전한 것도 아니고 하니까 거기에서 우리 경쟁력을 갖춰가죠. 지난 2021년 3월 우리나라도 차세대 중형 위성 1호를 성공적으로 발사하며 민간 우주 산업의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 선진국에 비하면 늦은 출발. 우리는 어떻게 우주 산업을 키워나가야 할까? 우리나라 우주 개발 계획은 그동안 지난 30년간 잘 진행됐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없는 척박한 환경에 사실 이렇게 한 것만 해도 저는 많은 성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제 앞으로 30년 어떻게 내다볼 거냐. 지금 글로벌한 어떤 큰 경향, 우주 개발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의 변화가 우리도 그거를 적극적으로 수용을 해서 앞으로 30년 뒤에 우리나라 우주 개발의 청사진을 그렇게 가져가야지 않나. 특히 IT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최대한 활용해서 새로운 산업의 창출, 그런 쪽으로 나가는 것이 우리 입장에서는 타당한 입장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뉴스페이스를 준비하는 한 민간업체. 엄격한 절차를 거친 후에 들어갈 수 있는 이곳은 전자광학 및 레이저 개발 노하우를 바탕으로 위성 기술을 개발하는 기업이다. 수평 방향으로 놓여 있는 렌즈나 미러는 원래는 이렇게 노출을 시키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가 덮고 여기만 아래를 보고 있는 미러이기 때문에 얘는 풀어드릴게요. 밝은 영상을 얻기 위해 금으로 코팅해 반사율을 최대한으로 높인 이 장치는 위성 내부에 들어가는 적외선 센서 부품 중 하나로 야간에도 지상의 여론을 관측하는 역할을 한다.
골드 코팅이 되어 있고요. 그래서 반사율이 거의 100%에 가까운 그런 미러를 제작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24K? 예, 맞습니다. 24K입니다. 벗겨내시면 반지는 안 나옵니다. 두께가 거의 150 마이크로 정도의 두께로 넓게 퍼발라져 있기 때문에요. 순도는 높지만 금 반지 같은 걸 만들기는 힘듭니다. 감시, 정찰용 레이더, 센서 등 방위 산업 기술 개발을 수행하는 이 기업은 최근 우주 분야까지 그 사업을 확장시켰고 위성의 눈이라 불리는 고성능 영상 레이더 기술을 보유했다. 일반적으로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에는 고도 약 한 500km 내외에서 약 초속 7.6km 정도 속도로 지구를 지나갑니다. 즉 저희 한반도 상공을 지나가는데 약 한 100초 정도 시간이면 이미 지나가게 되죠. 그 시간 안에 이 SAR 레이더를 이용해서 저희가 원하는 지역을 광범위하게 촬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기술은 발사된 레이더파가 반사되어 돌아오는 시간차를 합성해 지형도를 만드는 기술로 주 야간 및 악천 후에도 영상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센서와 레이더 기술은 위성뿐만 아니라 새로운 우주 산업으로 나아가는 단초가 되기도 한다. 우주에서 모든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모드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모드들을, 각각의 모드들을 여기서 지상에서 모든 시험을 통해서 다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는 시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술의 발달로 위성의 크기가 소형화되면서 한 번에 많은 위성을 싣고 발사할 수 있는 환경이 됐다. 이런 기술을 바탕으로 고도의 집적화, 소형화된 센서와 레이더 기술을 활용해 이 기업이 새롭게 도전장을 내민 사업이 있다. 초소형 위성 수백 개를 띄워 전 세계를 하나로 연결하는 우주 인터넷 사업이 그것이다. 저희가 목표라고 하는 자율주행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려면 현재 5세대 통신으로는 부족하다고 보고 있고요. 5.5G 이상 6G의 그런 통신 서비스가 끊김없이 원활하게 제공이 되어야지만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걸 위해선 지상의 네트워크망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위성을 이용한 공중 네트워크가 형성이 되어야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율주행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근 글로벌 기업들이 주목한 이 사업은 저궤도 초소형 위성을 띄워 지구 전체에 인터넷을 제공하는 것으로 이 기업 또한 관련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많이 챙겨만 가지고 글로벌리하게 커버할 수 있을 것이냐? 저희는 부족하다고 봅니다.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수의 저궤도 초소형 위성들이 서비스를 해줘야지만 진정 글로벌리 네트워킹을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역시 저희한테는 충분한 기회와 먹거리가 있을 거라고 저희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천혜의 비경이 가득한 제주도. 최근 이곳에 국내의 한 우주 스타트업이 발사체나 위성 외에도 새로운 이윤을 창출해낼 수 있는 우주 산업 서비스를 시작했다. 곧 패스가 있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성이 지나가고 갈 겁니다. 데이터 수신과 처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우주지상국 사업에서 어떤 가능성을 살펴본 것일까? 위성 자체는 메모리가 이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죠. 그래서 뭐 한반도를 지나거나 이제 미국을 지나거나 유럽을 지날 때마다 계속 지구를 찍습니다. 찍으면 그 데이터가 계속 무한정 계속 쌓여서 내가 계속 갖고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이제 지상으로 내려주고 다시 이제 그 다음 미션을 위해서 또 다른 걸 찍고 또 지우고 또 찍고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이제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한정된 용량을 가진 위성이 임무를 수행하려면 지상국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그리고 이렇게 동그란 원이 저희 지상국 패스 가능한 범위입니다. 이 빨간색 선은 위성이 지나가는 길이고요. 지금 현재 같은 경우는 근처에 이렇게 3개가 있고 2개는 저희 패스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지나가고 있습니다. 위성이 궤도를 돌다 교신 범위에 들면 데이터를 수신 처리하고 비용을 받는데 위성 개발과 발사가 활발해지면서 이 수요는 늘어날 전망이다.
중요한 거는 이제 위성 자체가 지금 현재 한 2,000개, 뭐 2,300개 정도 되는데 향후에는 이게 4만 개, 5만 개까지 늘어나는 거죠. 위성이 많아진다 보니까 자기 나라의 지상국만 쓰는 게 아니라 지상국을 서비스하는 업체들을 이용해서 서비스를 받게 되는 거고, 그 위성이나 발사체 만든 업체들이 지상국까지 다 전 세계에 만들 수는 없거든요. 그런 것들을 서비스하는 회사가 있으면 그냥 돈을 쉽게 내고 서비스 이용만 받으면 되니까. 스페이스X가 이제 앞으로 10,000개 이상의 위성을 쏘아 올리겠다고 있으니까 스페이스X가 주요 고객이 될 수도 있겠네요. 미래에. 그렇죠. 스페이스X하고도 사실은 얘기를 하고 있죠. 이곳에 뉴스페이스 시대를 열 새로운 사업에 뛰어든 스타트업이 있다. 연구원들과 함께 탁구를 치며 시간을 보내는 기업 대표의 말에 따르면 탁구를 치는 이 시간도 생각의 전환과 발상을 위한 일이라고 한다. 실리콘밸리에서 탁구 많이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진짜 효과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놔뒀는데 되게 재밌고 소통하는 거에도 되게 좋습니다. 누가 저기 추천하셨다고요? 샀으면 좋겠는 게 뭘 것 같냐 해서 탁구대 얘기했었는데 진짜 살 줄 몰랐는데 사줘가지고 잘 치고 있습니다 지금.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제안할 예정입니다. 뭐가 더 올지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주로 초소형 위성을 제작하는 이 기업은 위성의 설계부터 제작, 시험, 발사, 운용까지의 전 과정에서 고객에게 최적화된 종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목표다. 초소형 위성 설명을 좀 드리면은 이게 지금 큐브 위성 크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10cm, 10cm, 10cm 해가지고 30cm 해가지고 3U 정도 크기 위성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기본 스탠다드 모델로 하고 있는 12U짜리 모델이거든요. 저희가 지금 목표로 하는 거는 초소형 위성 16U 크기에서도 1m급 해상도를 목표로 하고 있고요. 그거를 이제 일단은 한 12개에서 24개 정도 띄워서 이런 부산이나 아니면 여러 해양 도시들한테 1시간마다 한 번씩 위성 영상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목표고요. 박사 통합 과정 당시 초소형 위성을 연구하던 박재필 대표는 해외의 초소형 위성 회사를 다니며 새로운 시장이었던 초소형 위성 서비스의 전망을 내다보고 창업의 길을 선택했다. 대학원 과정을 하고 이제 과정을 하다가 이제 중간에 저는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창업을 했거든요. 사업에는 시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지금 보면은 뉴스페이스 패러다임이라고 해서 시장이 많이 바뀌고 있는 시기인데 이런 시기에도 이제 어떤 그 골든 타임이라는 게 존재한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래서 빨리 이제 선점을 해서 어느 정도 시장의 그 지위를 확보를 해 놔야 시장을 공략을 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평균 나이 30대의 젊은 엔지니어들로 구성된 이 기업은 유연하고 수평적인 조직 문화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뉴스페이스 산업에서 떠오르고 있다. 이게 몇이야? 최상도? 이게 지금 원래 원본 영상 같은 경우는 35에서 50cm 정도인데 이거 지금 2배 하고. 35에서 50? 두 분이 서로 말을 놓는 것 같은데. 어떤 관계예요? 제가 창업 시기에 맞춰서 대학원에 진학을 했는데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회사가 안 망하면 다시 들어오겠다 그랬는데 그때까지 잘 회사가 안 망하고 잘 번창하고 있어서 들어와서 지금 계속 일을 하고 깨어가지고 지금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네, 되게 잘해줍니다. 그래서 만족하면서 다니고 있습니다. 젊으신 분들이 이제 트렌드 변화 같은 걸 쫓아가는데도 좀 더 빨라서 특히 뭐 이게 꼭 그 일반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학술적인 것도 트렌드에서 쫓아가는 게 빨라가지고 좀 시장 변화에 좀 이렇게 좀 즉각 반영하는데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초소형 위성 분야의 트렌드를 좇는 이들은 위성 설계와 부품 제작, 지상 테스트와 같은 하드웨어부터 데이터 가공, 위성 영상 같은 소프트웨어 분야까지 공략하고 있다. 이게 이제 지면 반사도라고 보시면 돼요. 건물이나 토양 식생 이런 거에 따라서 반사도를 각각 다르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최근 이 업체는 위성 데이터 자료와 반사도,
즉 물체가 빛이나 복사 에너지를 반사시키는 비율을 분석해 새로운 데이터를 만들고 있다. 나타내는 이런 계산식이 있기 때문에 계산을 통해서 습윤도나 토양 지수, 뭐 가뭄 지수라든지 그런 지수를 산출해내서 그거를 이용을 해야 합니다. 이와 비슷한 예로 미국의 한 공간 정보 분석 회사는 고화질 위성 영상과 데이터를 통해 새로운 정보를 만드는데 원유 탱크의 석유량 증감에 따라 달라지는 부유식 뚜껑의 위치와 그림자를 분석해 전 세계의 원유 저장량을 파악하고 유가를 예측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 있으신 인력분들이 되게 재능이 있고 아이디어가 뛰어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도 있고 또 소위 말해서 이렇게 좀 깡이 좀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들도 있어서 네, 그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위성 기술이나 위성 분석 기술, 데이터 분석 기술 같은 경우에는 세계 어느 나라하고 비교해봐도 뒤지지 않는 그런 토양이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하면 저희가 글로벌 어떤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가질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 다큐 시작하기 전에 우주 개발 이렇게 하면 발사체, 그냥 말로 인공위성을 띄우고 로켓 이것까지만 생각을 했지 그 수많은 가지들이 있을 줄은 정말 생각을 못했고 또 우주 분야 이거는 제가 공부하는 영양, 건강 분야는 전혀 동떨어진 분야라고 생각을 했는데 위성 데이터를 받고 활용하고 그 가치에 대해서 알게 되면서 요즘 다 융합 시대잖아요. 나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로서 이 위성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뭔가가 할 수 있는 게 있겠구나. 조금 더 우주라는 분야가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었어요. 발사체 기술 독립의 신호탄을 쏘아올린 누리호의 뒤를 이어 민간이 쏘아올리는 첫 나노위성 발사체 기업이라는 타이틀을 목표로 발사대 앞에선 스타트업이 있다. 스페이스X는 이미 개발된 팔콘 9과 같은 대형 발사체를 이용해서 위성 발사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이런 대형 발사체는 상당히 큰 탑재 공간을 갖다 보니 수십 기의 소형 위성을 동시에 싣고 발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요. 대형 로켓에 위성을 싣고 우주로 보내기 위해선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위성은 그 목표에 따라 각각 다른 궤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 원하는 궤도에 위성을 정확히 놓기 위해 자체 추력과 연료를 사용해야 하는 기술적 어려움도 있다. 최근 소형 위성의 수요가 늘면서 이 기업은 소형 위성을 저 궤도에 진입시키기 위한 발사체를 개발하는데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기술도 개발했다. 발사체는 사용되는 연료가 무엇인가에 따라 제작 비용과 기술적인 부분에서 명확한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은 여기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하이브리드 로켓은 상대적으로 경제적인 위성 발사체일 뿐만 아니라 고체 로켓과 액체 로켓 장점을 혼합한 로켓이다. 저희가 산화제 유량 조절을 통해서 추력을 얼마나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본 시험입니다. 추력을 증가시키는 것에 따라서 이 화염의 크기가 이렇게 바뀌게 됩니다. 네, 그러다가 저희가 이제 최종 목표하는 풀 추력을 낼 때가 지금 이 화면 상황이고요. 저게 이제 기존 고체에서는 불가능했던. 네, 좀 어렵죠. 연소 속도가 느려 추진력이 낮은 고체 연료의 단점과 산화제를 고압으로 분사할 수 있는 펌프 개발 문제를 해결한 이 업체는 하이브리드 로켓 개발의 기술적인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우주 산업에 경쟁력 있는 기술력을 갖게 되었다. 저뿐만 아니라 그런 후배들 역시 안정적인 직장이나 해외 유학까지 갔다가 다 포기하고 같이 함께하고 있는데 그런 어떤 사업적인 확신이 없다면 그런 모험을 할 수가 없겠죠. 네. 우주 스타트업은 인프라 구축과 실험 비용 탓에 다른 분야보다 많은 자금이 필요한 부담스러운 사업이지만 그에겐 성공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하늘, 우주를 항상 동경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 파일럿이 되고자 하는 꿈을 가지고 있었고요. 시력이 안 좋아서 그 꿈은 이제 일찌감치 포기를 했지만 항공기를 조종할 수 없다면 그럼 우주를 나는 로켓을 만들어 보자.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과 도전 정신. 우주를 활용하는 혁신적인 기술 개발을 목표로 무장한 이들은 우주를 향한 준비를 마무리하고 도약을 기다리고 있다. 왜 옛날에 우리가 콜럼버스 시대 때 신대륙을 발견하고 항로를 시작할 때도 선구자들은 식민지 만드는 데 정신이 없었지만 그때 막상 경제적인 이익을 본 나라들은 교육에 신경 쓴 국가들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우주 개척 시대에서도 비록 우리나라가 선구자는 아니지만 그런 니치 마켓을 찾는다면 경제적 이익이라든가 다른 어떤 베네핏을 얻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자체 기술 개발의 단계를 넘어 국제단체와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곳도 있다. 이태식 교수는 지난 2002년부터 우주건설, 토목 분야 개척을 위해 달기지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주에 빠진 테트리스 개발자 행크 로저스는 이태식 교수와 달기지 개발을 꿈꾼다. In my background is a facility where we practice living on Mars at first and on the moon more recently. 2013년부터 나사가 지원하는 이 훈련은 환경 조건이 우주 생활 체험에 적합한 하와이주의 화산지대에서 진행된다. HI-SEAS was originally a NASA project. NASA and the University of Hawaii got together and they wanted to test the human factors of long-duration missions. Because mission to Mars takes 22 months, 8 months to go, 6 months to wait for the Earth to come around, and another 8 months to come back. And so, how can 6 people live together for such a long time without having major problems? 프로젝트의 목적은 극단적인 상황에서 우주인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는 것. 나사와 함께 다양한 임무를 수행한 이 팀은 최근 전 세계 10여 개국과 함께 달기지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주공항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상황이다. 달에서 스페이스포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랜더 착륙선에 앉으면서 훈련을 하면 먼지랑 돌들이 날아가는데 그것이 8개월 동안 떠 있습니다. 그래서 안정적인 공항을 만들어야 되고 그 공항을 방어하는 범이라 그래서 제방을 한 6m 높이를 만들어야 됩니다. 안정적인 달기지 건설을 위해 이태식 교수가 집중한 건 바로 달 복제토다. 건축 재료를 지구에서 운반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이 발생하기 때문. 이태식 교수는 달의 토양에 가까운 화산 현무암을 이용해 달 복제토를 만들고 이를 활용해 궁극적으로는 달 시멘트, 나아가 달 기지를 만드는 것이 그의 목표다. 지구에서부터 달까지 어떤 물질을 갖고 가려면 킬로그램당 20억 원이었다 지금 12억 원까지는 낮췄습니다만 아직도 다이아몬드 값을 바뀌기 때문에 그것을 화성이나 달에 있는 물질을 지구상에서 이용을 해서 실질적으로 건설을 할 수 있는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사업 중에 하나였습니다. 달의 토양과 비슷한 물질을 찾던 그는 기존에 없던 물질을 만들어냈다. 이거는 지구상에 없는 물질인데 어글루티나이트라 그래갖고 2000도 정도로 구우면 이런 물질이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케미칼리 재현하려면 이 물질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걸 만들어갖고 다시 부셔서 이 안에다 집어넣어놔야 달의 화산 현무암과 똑같은 형식이 되죠. 단순히 토양의 입자나 모양뿐만 아니라 완벽에 가까운 달의 토양을 만들기 위해 이태식 교수는 화학적으로도 달의 토양과 유사한 성분의 복제토를 만들었다. 이는 달 콘크리트를 위한 기초가 된다. 일정 비율로 혼합을 해가지고 사출을 해서 이 노즐 투입구에다가 투입을 해줘가지고
세계에서 5번째로 달 토양을 만드는 데 성공한 이태식 교수팀. 이제 그는 우리 손으로 달과 화성 기지를 건설하는 새로운 도전을 이어나가고 있다. 이 정도 굵기가 나온다. 네, 근데 나오자마자 1시간 내에 굽고요. 강도가 보면 거의 돌과 같은 그런 강도가 나오고. 보통 시멘트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뭐 7일, 11일, 29일 이렇게 양생을 시켜가지고 도착하는 그 있는데 달 콘크리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1시간 이내로 바로 도착화가 되면서 바로 강도 발휘하는 이제 특징을 갖고 있고요. 높이 3m에 달하는 특수한 3D 프린터기는 달 기지용 건축 자재를 만들 수 있다. 알루미늄 재질로 무게를 대폭 줄이고 저전력을 사용하는 프린터를 개발한 것이다. 이태식 교수팀은 지난 2017년 나사에서 주관한 3D 프린팅으로 만든 화성 거주지 챌린지에 참여해 우수한 성적을 거두었다. 전 세계 77개 팀에서 한국 팀이 1등을 했다. 또 그리고 종합적으로는 3등을 했다. 뭐 이런 문제는 서로 경쟁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적어도 3등 안에 있는 것이 우주 건설 기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한국의 건설 기술이 세계 곳곳에 구조물을 건설하며 빛나는 랜드마크가 되었듯 우주 건설 기술 또한 대한민국의 우주 산업을 빛낼 것으로 기대된다. 젊은 많은 기술자들, 엔지니어들이 꿈을 가졌으면 좋겠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도 그런 꿈을 같이 나눠서 2030년도에 많은 사람들이 달에서, 화성에서 활동을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 우주 산업 기술은 발사체나 위성뿐만 아니라 생활과 연결된 기술로도 이어진다. 특별한 기술력이나 자본 없이 참신한 발상과 아이디어 하나만으로도 우주 산업에 다가서는 이들이 있다. 이들이 개발한 건 바로 우주변기. 우주 공간에 굉장히 몇 개 없는 그 화장실이 고장나게 되면 큰 참사가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우주 정거장 내부는 무중력 상태이기 때문에 물방울 등이 둥둥 떠다닌다. 이 때문에 현재 쓰이는 변기는 복잡한 장치를 이용해 배설물에서 고체와 액체를 분리한 뒤 진공 흡입기로 빨아들이고 있는데 문제는 장치의 구조가 복잡하다 보니 고장이 잦다는 점이다. 대부분 공기 팬을 사용해서 이제 진공 청소기처럼 공기를 빨아들이는 그런 방식으로 화장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팬이 있다는 거에 어떤 단점이 쉽게 고장이 날 수도 있고 공기를 사용하지 않아도 무중력 상황에서 저희가 어떤 배출물이나 어떤 물체가 있으면 그것을 자연스럽게 빨아들일 수 있는 형태를 저희가 고안을 했고 어찌 보면 다소 황당한 아이디어지만 이 문제는 지구와 다른 환경의 우주 시대를 맞이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기술이다. 고등학생 당시 참가한 나사 공모전에서 혁신적이다라는 높은 평가와 함께 아이디어 공모전의 항공우주 부문에서 1위를 차지했다. 우리가 착안했을 때는 우주는 앞으로 전문가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들, 우주 관광의 시대, 그 다음에 기업가들, 저희가 속히 말하는 뉴스페이스 사람들도 가야 하는 그런 접근성이 쉬운 곳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일상생활에서 불편한 점들을 쉽게 해결할 수 있는 우주 생활품을 저희가 착안하여서 발명을 하게 되었습니다. 실생활에서 불편함을 토대로 지난 2019년 코리아 스페이스 포럼에 참가한 이성문 씨는 닷슨 인공위성과 같은 우주 쓰레기를 해결하는 스타트업을 창업했고 김강산 씨는 우주 정책 및 산업 관련된 일을 구상 중이다. 저희 세대에 이런 창업을 하고 계시는 많은 분들은 우주라는 것이 당연하게 산업으로 느껴지고 있고 그런 산업들이 많이 성장하는 사례들을 봐왔습니다. 자연스럽게 보고 몸으로 느껴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주 분야라는 것을 어떤 연구의 목적이 아니라 상업적인 활동이 가능한 그런 무대로서 인식하고 있다는 그런 시야 자체가 저희만의 장점인 것 같습니다. 우주를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뉴스페이스 세대. 실생활과 연결된 참신한 아이디어는 뉴스페이스 시대의 무기가 되고 있다. 이게
인도네시아 국제 우주 에세이 대회에서 대상을 받아서 그 대상으로 이제 받은 상품입니다. 이게 전 세계 8곳에서 캐온 운석입니다. 자랑하려고 가져오신 거죠? 예, 자랑. 최근 우리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는 곳이 있다. 우주항공 스타트업에 자금이나 전문가 상담을 지원하는 한 민간업체. 이 기업이 지원한 미국의 한 우주 운송 스타트업은 인공위성이 적절한 궤도에 도달할 수 있도록 데려다주는 우주의 견인 트럭 역할을 하는데 그 가치를 인정받아 기업 가치가 10억 달러 이상인 스타트업이 되었다. 함께 일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을 보면은 모든 회사가 다 로켓을 만드는 회사 혹은 인공위성을 만드는 회사만 같이 일하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포트폴리오가 한 50개 되는데 그 회사들 중에 한 반 정도가 누구나 딱 보면 우주항공 회사다라고 알 수 있는 회사들이고 나머지 반은 이 회사들이 왜 여기 들어가 있어? 우주항공 회사 같지 않은데 이렇게 되거든요. 인류가 우주 환경에 거주하게 된다면 저희가 지구에서 거주하나 우주 밖에서 거주하나 저희 인류에게 거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똑같습니다. 사실 의식주 같은 그런 근본적인 것이 필요를 하겠죠. 그것을 역발상해서 생각한다면 미래 인류가 우주에 나갔을 때 과연 무엇이 필요할 건가를 미리 예측한다면은 대한민국은 여러 분야에서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산업적인 측면을 넘어 인류의 생활이 될 우주 시대. 세계는 지금 뉴스페이스에 도전하는 민간 기업의 성장 여건을 마련하기 위해 국가가 나서고 있다. Now we have more than 20 space business incubators all over Europe. So in some innovation sector cities, and we try to develop more this relation from space to Earth or from Earth to space, spin-off, spin-out. And we have also some program where we help a young entrepreneur or even older entrepreneur, people with ideas at all possible age, and to create their own company. 올 10월 발사될 누리호로 세계 7대 우주 강국이 될 대한민국은 새로운 우주 산업의 전환기를 향해 힘찬 태동을 시작했다. 국가우주위원회를 현재는 저희 과학기정통부 장관님께서 위원장이신데 이것을 국무총리님으로 위상을 격상을 해서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민간 기업이 신뢰하고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황무지 같던 우주를 황금밭으로 바꾼 뉴스페이스 시대. 새로운 세상을 향해 나아갈 우리만의 확실한 이정표가 필요한 순간이다.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뇌하고 우리만의 독자적인 길을 찾아간다면 우주 강국 대한민국이란 새로운 역사를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